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는 도발적인 제안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 마련, 과연 어떻게 해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 달러 자산 1억인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35년을 기점으로 크게 둔화하고 2045년경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곧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며 원화 자산만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 연금성 계좌는 달러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복잡한 세상에 원화 자산만 고집해서는 안 되며 달러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달러 자산 1억 원이면 평생 월급을 만들고도 남는다고 단언하여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나의 노후, 월 300만 원의 기적. 도대체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현금 흐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연간 3,600만 원인데 이를 30년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11억 원을 은퇴 시점에 한 번에 모두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운용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1억 원을 연 8%의 장기 수익률로 20년간 운용하면 5억 원 후반의 돈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40대 중반부터 20년간 납입하고 8% 수익률로 운용하면 65세에 약 8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목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공적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든든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8% 운용, 7% 인출 전략입니다. 자산을 연 8%로 운용하고 그중 7%만 생활비로 인출하면 남은 1%의 수익률이 원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 영원히 성장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말이죠. 8% 수익률, 꿈이 아닌 현실, 액티브 ETF의 시대. 연 8% 수익률이 과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S&P 500, SPY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9%가 넘으며 나스닥 100, QQQ의 3년 누적 수익률이 약 100%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수 투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액티브 ETF의 등장입니다. 2023년부터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목 피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패시브 ETF를 능가하는 액티브 ETF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가 3년 누적 100% 상승할 동안 국내에서 운용되는 액티브 QQQ는 무려 24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액티브 ETF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 초과 성과를 노리는 상품입니다. ETF 이름 뒤에 액티브라고 붙어있는 상품들을 찾아 본인의 투자 테마에 맞게 잘 배분하면 패시브 지수 투자와 함께 8% 목표 수익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최 대표는 설명합니다. 물론 시장은 3개월에 한 번 5%, 1년에 한 번 10%, 3년에 한 번 20% 정도의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며 S&P 500의 50년 이상 장기 성과가 연 8%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 장기 복리 투자의 경우 연금성 계좌에 액티브 ETF를 혼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합니다. 부동산 대 금융자산, 마음의 평화가 중요. 직접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은퇴 연금 흐름이 모두 준비된 후에 시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집을 먼저 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 삶의 전반적인 안정이 위험 자산 투자 시 마인드 컨트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거 서비스 비용을 해지하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합니다.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의 비중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하며
금융자산을 키워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보다는 유동성 높은 금융자산으로 전환되어 풍족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 주변의 연금, 퇴직연금, IRP, ISA 계좌와 같은 절세형 연금성 계좌가 아직 개설되지 않거나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분들에게 당장 펀드나 ETF 매수를 시작하라고 조언하며 특히 2023년부터 액티브 ETF의 시대가 열린 만큼 특정 테마보다는 시장 전체를 담는 액티브 ETF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초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원화 가치 하락 가능성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달러 자산과 액티브 ETF를 활용한 장기적인 금융 자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